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초기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기부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광주시에 접수된 기부는 38건으로 액수로는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건립한다는 신세계의 제안에 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백화점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건은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입니다. 앞으로 낡은 버스를 교체하려면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농민들이 벌써부터 한 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멀리 있는 강물을 끌어오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농민들은 벌써부터 한 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멀리 있는 강물을 끌어오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옥실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싹 마른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밟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0%, 수심 1m를 겨우 채웠습니다. 저수지가 0%입니다. 네, 지금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 물에 차 있어야 정상이죠. 인근 100여 농가는 지난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안 그래도 농수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지난해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안 찼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내려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올해 농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영광을 비롯해 바닷가 쪽에 있는 무안과 한평, 신안 등 전남 서남부 지역들 모두 가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관수로를 이용해 무안에서부터 영광까지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무안에서부터 38km를 지나서 온 영산강 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25,000톤입니다. 바닥 보일 때는 아마 농사를 못 짓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산강 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아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 운동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사실에 대해 비판하며 타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교육감들은 5.18 등 민주화 교육 활성화의 뜻을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초기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기부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광주시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는 38건으로 총 기부액은 500여만 원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주 남구는 10건, 북구는 40건 등으로 광주 5개 자치구 평균 30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그 이상은 16.5%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 황사먼지까지 밀려오면서 오늘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여전하겠지만 어제보단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신세계의 제안에 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측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광주의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신세계그룹. 가칭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관련해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사업 계획을 행정당국과 공유하는 복합 쇼핑몰 신한력 행정협의체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41만여 제곱미터의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스타필드와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을 지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는 물론 황룡강,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Y벨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며 광주, 호남을 넘어 어등산에는 신세계그룹, 전방 일신방직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광주시와 2번의 실무회의를 여는 등 공식 논의를 3차례 진행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 쇼핑몰이자 문화와 예술, 여가 등의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 아래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논의했고요. 또 더현대가 들어왔을 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경쟁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상생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친화 공간 제공 등 3대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더현대 측은 지역 브랜드 육성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상생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있고, 대전 사례만 봐도 복합 쇼핑몰이 입점한 뒤 지역 주요 상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준공을 앞두고 지역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상생하겠다 하는 것을 자구책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지역의 수건이었던 복합 쇼핑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보다 촘촘히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용보다 절반의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가 있는데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마다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위약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위약금 집행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의 산수유 재배 농가의 저온 창고입니다. 허가를 받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한 전 직원이 찾아와 창고를 열어보더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며 6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김치 2통이 불법이란 겁니다. 당시 5평 크기의 창고 대부분에는 이처럼 쌀과 감자가 보관돼 있었고 단속된 건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뿐이었습니다. 김치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3년 동안 김치를 넣으면 안 된다는 아무런 계도나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내보냈더라고요. 다른 농가들도 김치 등을 보관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때는 안 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한 해 한두 건 물리던 위약금은 지난해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30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령이 있고 한전 측에 단속 기준을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전기 사용, 위약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하는 거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근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죠, 규정으로 만들기에는. 하지만 한전은 말려서 손질한 명태는 수산물이 아니라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농민만 단속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김치나 일부 가공식품, 생활사용품 등을 같이 저장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 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5,500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15분쯤 나주 세지면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시내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41살 승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버스 앞쪽에 전광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운회사 선박기관장이 외국 공해상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육지로 이동해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병한 지 100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빨리 치료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을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한 고 윤병건 씨. 미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4만 5천 톤급 LNG 선박에 올랐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2일 휴스턴에서 출발한 윤 씨는 출항 24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병원 이송을 위해 멕시코 칸쿤으로 접안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요트로 코즈멜 섬으로 이동하게 됐고 다시 큰 병원이 있는 멕시코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윤 씨가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시간. 결국 멕시코시티에서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던 만큼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당시 거리가 더 가까운 휴스턴으로 회항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좀 살려는 주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갔으면 살아는 있을 건데. 멕시코 코즈멜 섬에서 하선할 때 간호할 사람 없이 아픈 윤 씨를 홀로 보낸 것도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보내고 아무 동승자를 누구를 한 사람 안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래도 그 외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거 멕시코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 건데. 회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내 비상 대응 절차를 토대로 판단했고 미국 해안 경비대 역시 멕시코로 항로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선 당시 윤 씨의 상태가 혼자 가방을 들 수 있을 정도였고 현지 안내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원의 하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생명 보호보다 매뉴얼이 우선일 수 없다며 장례를 치르는 중에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시간을 돌아 머나먼 타지에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고 윤병건 씨. 유가족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앞으로 낡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려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건데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김영기 씨.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반 버스는 탈 수가 없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시간을 맞춰 정류장에 나갑니다. 저상버스가 늘면서 배차 간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일단 탈 적에 차가 자주 안 오고 일단 불편한 점은 타고 나서 우리가 휠체어다 보니까는 밀리니까 차를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줄 기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추운 날씨 속 저상버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손수레나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어르신도 일부러 앞차를 보내고 저상버스에 탑승합니다. 묵은 것 갖고 내려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밑으로 굴러지면 큰일 나죠. 저상버스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법이 개정됐고 오늘부터 기존 시내마을 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기존 버스 6대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의 저상버스 비율은 36.7%, 여수 21%, 순천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17개 구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투입이 어려운 겁니다. 경력이 제법 쌓인 운전사도 버스 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방지턱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장이 있어요. 요철 많고 이런 데는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국토교통부도 도로 구조와 시설 등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 가격이 기존 버스보다 많게는 3배 비싼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오는 2026년까지 목표로 한 저상버스 도입률 60% 달성이 힘들 거란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도로가 좁고 한 데는 크게 맞춰서 조금 규모가 작은 버스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바꿔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전라남도는 올해 영광군을 시작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역을 늘려가겠다며 현재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셔틀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해 출퇴근 열차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개통된 셔틀 열차는 이용률이 낮고 열차가 낡아 그동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를 폐지하기보다는 광주역 철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신형 열차 투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사회와 노조 측의 사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17일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부당하게 연구수당을 챙기는 등 노조로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고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총장 해임안 건을 의결하면서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쇼핑몰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도장터는 최근 5년 동안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둔 가운데 전라남도는 입점업체와 상품을 다양화하고 비활성화 업체에는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현안 관련 지원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한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등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경영 안정 대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기존 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 황사가 발원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7도, 완도의 낮 기온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순천 영하 7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춥겠는데요. 특히 대체 공휴일인 화요일 광주의 기온 영하 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